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자 모셨습니다. 정경민 팀장은 뭐 세간에서 지금 삼바 인적 분할 뭐 후문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보험업법 개정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그룹 측은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큰 그림, 굉장히 큰 스케일로 지금 앵커께서 이제 쭉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혜가 어느 쪽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물량 소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죠. 있죠. 예. 해요. 근데 삼성생명은 그게 이제 과연 수혜일까? 그걸로 이제 주주들이 뭐 배당해라 막 이렇게 좀 요구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또 나옵니다. 예, 예, 우리 그걸 거다. 뭐 100% 예. 수혜다라고 이렇게 하긴 뭐 수혜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좀 피해적인 부분으로 보면 큰 스케일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그 막대한 물량을 어떻게 그 지배 구조의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소화를 시키고 또 이 기업의 이제 지배권에서 멀어지지 안 않도록 잃고, 예, 예, 그렇게 삼성전자 땡겨오고 그러면서 예.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 들고 그렇게 본다면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물산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건설물산. 예, 저는 조금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 또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수혜 쪽으로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찢어져서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좀 CDMO 쪽으로 가져가는 그쪽이 조금 시장 멀티플을 조금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신설삼바요. 그렇죠. 예. 2028년도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돼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밀러와 CDMO 그러니까 시밀러는 개발을 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외부에 갈 수 있는 이제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CDMO는 말 그대로 이제 생산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과연 그 멀티플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70배, 80배의 PER을 받는 이제 이 기업이 이 이제 찢어졌을 때 그 기업의 그 정도의 멀티플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긴 있는데 그럼 삼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10월 말에 살까요? 쪼개지고 나서? 저는 좀 기다렸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없는 분들이라면.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유가 이런 지배구조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뭐 사실 뭐 다 하기 전에 이제 걱정일 뿐입니다. 다 열어보면 다 예상이 좀 빗나가기 마련인데 또 개정이 안 될 수도 네. 있고요. 피해 종목을 굳이 따지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건 역시 좀 삼성물산 쪽이 아닐까. 좀 단편적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후의 웃는자 삼성물산 네, 네. 또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 지금 이렇게 보험업법 개정안 이런 걱정들을 하는 이유가 또 뭐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런 것들이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너무 좀 뜬금없이 삼바 인적 분할이 나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조망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런데요. 네. 오늘만 보시죠. 오늘만요? 그 큰 그림 가지고 갔다가 이제 구체화되고 어떻게 대할 때마다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최종 결론은 우리 앵커님께서는 삼성생명을 보시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뺏길 수 있으니까 배당으로. 예. 그것도 그렇고 뭔가 그러면 성장 동력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보험회사가 뭘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황 쪽에서 삼바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부달되는 회사 물량이 그러니까 물산이 들어가면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둘 중에 하나 팔겠죠. 그렇죠. 네, 예, 홀딩 에피스를 팔든 그렇습니다. 삼바를 팔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예. 결국에는 그래도 지배구조 제일 정점에 있는 물산이 물산이다. 계속 수혜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네. 삼성물산 지분을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KCC입니다. KCC. 예. 또 건설 돌아갑니다. 업황이. 네. 그러면 건자재의 강자는 움직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KCC도 같이 보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전문가 모두 이번에 뭐 보험업법 개정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뭐 대선 결과도 봐야 되고요. 그러나 삼성물산으로 일단 가자. 가장 안전하다. 이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개정과 함께 삼성물산이 가고 있거든요. 아예 건설을 먼저 한번 가고 또 우리 대차를 또 가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렇죠? 네. 원전주입니까, 건설주입니까? 약간 원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가지 요인이죠. 첫 번째는 작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일군 건설사들,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해외 수주가 많은 뭐 현대 엔지니어링,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요. 뭐 GS도 그렇고 또 DL도 그렇고 DL 계열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굉장히 많은 수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은행권과 동일한 시장 이자율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할 때 네. 굉장히 2%대로 조달을 하거든요. 그럼 뭐 수주를 해오는 거에 있어서의 마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모멘텀을 붙여준 거는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삼성물산, DLENC, 현대건설, 요 이제 네. 삼총사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은 뭐 이따 잠깐 뭐 말씀드릴 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글로벌리 주도주잖아요. 뭐 유럽, 뭐 미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지금 최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에 뭐 이격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건설사들도 그런 궤적을 함께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격 조정은 한 번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명분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부러질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건설사들도 뭐 관심 있게 혹은 뭐 시장의 지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지표 정도로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뭐 좋을 만한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수 대표, 곰의 탈을 쓴 늑대인가요? 아니, 여우의 탈을 쓴 곰인가요? 곰을 탈을 쓴 늑대인가? 왜냐하면 지금 건설주들이 다 원전의 탈을 다 쓰고 있으면서 현대건설이 거의 앞을 달려가고 있고 뒤따라서 지금 뭐 물산도 오늘은 물산이 또 한 4% 정도 가고 있고 현산도 가고 있고 게다가 대선 테마를 좀 보니까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또 외치고 있더라고요. 네. 건설주 아직 좀 뭐 대선까지는 좀 더 가볼까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아, 더 가요? 더 대선 끝나고? 가봐도 되겠죠. 이제 막상 네.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쪽에서 이제 뭐 이번 주에도 금리나 얘기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내수를 챙기겠다. 내수주의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계속 챙겨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원전이 촉발됐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절반은 또 내수 관련된 그렇죠. 주택 경기가 예. 있다라고 예. 하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설주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절벽에서 업황이 올해가 바닥이고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건자재도 움직여야겠죠. 건자재로. 예, 예. 그쪽도 챙겨보는데 또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조선업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네. 페인트 쪽은 조선업 쪽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도 같이 있고 플러스 알파가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전방 업황 좋아지는 모습들이겠죠. 예. 이거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아, 좋았어요. 지금 삼성물산하면서 KCC도 좋았고, 예, 예. 건자재. 예. 예, 예. 네. 그래서 전방 업황 좋아지는 쪽들은 또 예.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실적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엔 바로 뛰겠죠. 예. 그런 쪽에서 건자재 페인트 쪽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무슨 시스 뭐 이렇게 붙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건자재들. 특히 페인트 쪽. 예. 네. 그냥 KCC죠. 네, KCC 죠. 예, 네. 예. 네. 건자재 뭐 매출의 한 30%가 페인트 쪽으로 네.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마룻바닥. 예, 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작은 종목은 뭐 그다음에 움직여서 큰 것들이 움직여야 그다음에 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개장 상황은 코스펜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 외국인은 약간 살짝 순매도거든요. 좀 더 지켜보시고 외국인 수급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이것도 지금 또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이 원화 강세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대차 거래 어제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있습니까? 유의 혹은 괜찮다. 근데 하나솔루션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대차 거래 많은 종목 중에서. 아무래도 뭐 7월 달에 있을 상원의 표결 전까지는 좀 계속 신재생은 눌려 있을 수밖에.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좀 반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원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대차가 좀 쌓이는 게 좀 이격 조정을 위한 공매도들이 사전 작업을 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종목 아닌가요 오늘? 급작스럽게 바꾼 게 아까 앞서 이제 그 두 매니저들과 말씀하셨는데 셀트리온이에요. 무상증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 지금 이게 자기가 쌓아둔 그런 이익 잉여금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뭐 천억 단위의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무상증자 물론 이게 이제 주식 배당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리고 이제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제 남은 돈으로 뭐 물론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R&D 투자도 하지만 주주 친화책도 이 정도 챙긴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 있어요. 이 정도의 주주 친화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주가가 어느덧 15만 원 초반까지 찍고 오늘지만 3,000원, 2,500원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다시 16만 원대의 레벨업을 이뤄내지 못하면 셀트리온은 지금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부터 지금 가이던스 제시한 게 2,500억, 2,600억 선이거든요. 1분기에는 1,400억 정도 예. 영업이익을 냈습니다만 과연 그 1,000억을 요 3개월 동안에 무슨 수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시장 의문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이 이슈로만 이 이벤트로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이 이슈로 16만 원대에 올라서 16만 원 부근까지 레벨업 저점 레벨업을 좀 하지 못하면 셀트리온은 한 15만 원, 16만 원에 계속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빠지면은 또 반발 매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상승하면 또 이렇게 박스권 상승 박스권 위에서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 가이던스를 충족시킬 때까지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유의다 뭐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한번 이 관전 포인트 이 이벤트에 과연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저점을 높일 수 있는가를 무상증자. 네, 예. 지켜보실 만한 이제 그런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게 진펜트라 매출 폭증은 어때요? 갑자기 진펜트라가 막 팔려 나가는 겁니다. 환자가 막 생기나요? 아니 아니면은 오더가 약품을 나가는 받고- 거죠. 아, 예.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걸려요? 예, 조금 작년도 걸릴 수 있기 걸렸는데? 때문에 저는 3분기라고 보거든요. 그 진펜트라?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는데 예. 근데 뭐 주가는 또 모릅니다. 그걸 또 이제 한 분기 정도 땡겨와서 또 반영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이벤트로 저점은 딱 찍어줬는데 이 유의다. 이상 저점을 네. 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느냐 이거를 좀 지켜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상증자,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차 또 많이 쌓인 것에는 조금 유의할 네. 필요도 있다. 김수 대표는 네. 우리 대차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을 보셨죠? 네, 그냥 가격 논리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은 2,600선 중반인데 네. 가장 못 올라갔던 거를 보게 되면 2차 전지겠죠. 네. 네, 이쪽에서 지금 반대로 하락하기만 했고 이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더 안 좋아진 얘기 나와서 더 빠지겠느냐 란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가격 메리트 조금 나와야 될 시점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그럴 시점이 아닌가 예. 란 쪽에서 일단 여기서 대차 더 나온다고 그래서 손절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냐라고 아니다. 봤을 때는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에코프로? 그 중에서 뭐 다 똑같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제가 보기엔 LNF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더 흔들렸기 더 때문에 흔들렸어요. 네. 예. 이 정도에선 더는 안 밀릴 것 같고 오히려 반등이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뭐 LNF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이제 대체를 않고 많은 쪽이죠. 그러니까 5만 원대 중반까지는 좀 돌아서고 그 다음에 다시 봐도 되지 않나 예. 쪽에서 일단은 지금은 주의보다는 단기 관심 정도 예, 가격 메리트 발생한 쪽에서 변화가 나온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종목도 함께 봤습니다. 개장 키워드를 열어볼게요. 정규명 팀장은 환율이 다했다. 또 우리 김민수 대표는 다시 꿈틀대는 IT. 정규명 팀장. 네. 환율. 환율이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좀 잘하고 있어요. 환율이 네, 좀 떨어지면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이렇게 약간 하락 쪽에 있다가 지금 약보합권까지 이제 지수가 좀 올라오고 외국인이 삽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장 막판에 만기일도 아닌데 뭐 저희 표현으로는 꾸겨 넣는다 그러거든요. 네. 수급이 이렇게 막 꾸겨 들어오는 거를 보고서 굉장히 좀 의외로 좀 장이 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면에 보면 약간 환율에 의한 좀 기계적인 이제 그런 매수의 힘이 결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어쨌든 환율이 왜 떨어졌냐까지 요 1분 안에 말씀드리기에는 네. 너무 이제 긴 스토리고 어쨌든 1360원대까지 밀고 내려온 환율 덕에 이제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선연물 동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조선, 방산, 뭐 원전 다 좋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도 이제 금리 인하와 큰 상관없이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은행을 품고 있는 대형 그런 금융지주들 뭐 계속해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원화 강세 기조 따라서 이제 뭐 조선, LNG, 원전, 이 범에너지에 대해서는 순환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 뭐 신재생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 상원 표결까지는 다소간의 좀 기간 조정 양상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ESS를 좀 좋게 봤는데 그때까지 ESS도 조금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 동안은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방산들, 방위산 어제 뭐 유럽
어제 미국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네. 유럽과 이렇게 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중소형 방산 그리고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6월달 게임주는 좀 저점에서 좀 더 들어오는 강세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저희가 앞에도 달았는데 지금 독일이 아마 토러스를 좀 팔아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사거리 제한 다 풀면서 네. 라인메탈도 반응했고 오늘 방산 쪽도 좀 보면 LIG 넥스원이라든가 또 캔코아 이건 약간 하늘 쪽이 지금 열리는 네. 것 같거든요. 네. 방산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 토러스라는 무기 또 이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 어떤 흐름 나오게 됩니까? 예, 뭐 토러스, 수주에서. 뭐 타우러스라고 타우러스. 하는데 이제 공대지 네, 미사일이고요. LIG 넥슨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이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하는 뭐 네. 일종의 벙커버스터인데 이렇게 약간 상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게 네. 한 발에 100억이 넘는 아주 비싼 금발 쏘는데. 네. 수백억, 제가 알기로 250억 정도 하는 아주 비싼.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이제. 근데 그런 러시아가 부분인데. 왜 그렇게 당황합니까? 강력합니까? 그렇죠. 그 사거리가 만약 풀려버릴 경우에는 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날아가니까. 공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게 그 땅에서 발사하는 거랑 하늘에서 스텔스기가 발사하는 거랑은 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좀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한 이제 그런 사안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방산 내에서도 뭐 유럽에서 다 강세가 나왔습니다만 뭐 레이시온 또 베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만드는 그만큼 전시에 대비해서 전시탄, 전시에 필요한 이런 공격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발주가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네. 반증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우리나라에 좀 대입을 시켜 본다면 LIG 넥스원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시커라고 해서 이렇게 미사일 앞에 약간 그 고양이 눈 같이 생기는 그러니까 네. 표적을 탐지하는 그 센서를 만들고 있는 i3 시스템. i3. 네. 네, i3. 요 정도. 뭐 네. 그게 이제 중소형 그 방산의 이제 일부가 좀 될 수 네. 있겠죠. 이쪽에 대해서 좀 밸류가 좀 시장에서 조금 올라오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뭐 요런 쪽에서 좀 강세가 좀 방산 나오지 쪽. 않을까. 오늘도 예. LIG 넥슨이 좀 네. 가장 강한 그런 그렇습니다. 흐름은 그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네.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린 채 우크라이나 수출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김수 대표, 꿈틀대는 IT입니다. 네, 원래 제가 오늘 주제가 네. 조선기자재 이제 시작이다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바꿨더니 그걸로 갈 걸 그랬어요. 바꿨더니 왜? 아. 일단 왜냐면 네. 조선 IT 쪽은 예, 어제 또 이제 시장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건 있는데 네, 좀 생각할 게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 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움직였었는데 네. 삼성이 채택한 게 2028년입니다. 그때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같다라고 보고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어제 보니까 대형주 움직임보다 소부장주가 좀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조금 이제 수익률 게임에 같이 동참하자라는 쪽들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바뀐 건 아직 없고요. 네. 관세에 관련된 뭐 반도체 관세나 IT 쪽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고 나오긴 나옵니까? 반도체 품목별 관세? 제가 트럼프가 아닙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따라간다는 거는 네. 약간 외계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불확실성은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그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대감일 거냐 실망감일 거냐 네. 그 차이라고 봐야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늘 IT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기대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는요.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앞으로 장밋빛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걸 끌어올 수 있겠느냐 안쪽이기 때문에 예. 그냥 혹시나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들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시는 것도 좋겠다. 비중을 좀 줄였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보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오늘도 지금 시장이 낙폭을 좀 줄이네요 다시. 네. 그러다 보면서 또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쪽을 좀 이용하자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가 다시 꿈틀대는 IT를 이제 한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네. 참 또 삼성전자 유리기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 아직 트럼프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시장의 주도 섹터는 아닌 것 같다. 네, 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하시기로 한 조선 쪽에서 삼성중공업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본이 저도 놀랐는데 일본이 쉐빙선을 우리보다 잘합니까? 이시바 총리가 쉐빙선을 가지고 미국한테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쉐빙선 이야기가 조선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도 쉐빙선은 잘하지 않나요? 원래는 일본이 더 잘합니까? 일본, 그러니까 네. 원래 조선의 강국은 일본이었었고 그래요? 네, 그다음 원천 기술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일본 쪽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쪽이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양적인 성공은 우리가 이뤘지만 거기는 이제 인력 부족 때문에 좀 쇠퇴한
네. 대표적인 대표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이렇게 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그래 일본 맡길까라고 하는데 그 조선 능력이나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나오는 뭐 납기나 이제 가격이나 모든 걸 따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그럼 삼성중공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삼성중공업이 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격도 그러니까 일반선에 비해서 가장 또 높은 부분들이고 또 거기 들어가는 자재들도 일반 자재보다는 좀 훨씬 더 고강도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높겠죠. 네. 그쪽에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할 일이 많겠죠. 또 네. 이제 LNG something 네. 만 나오게 되면 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LNG 터미널들 이제 막 이제 허가 내주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네. 그럼 이제 수주가 이제 슬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시점들은 돼 있다는 쪽이고 아직도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 못했던 네,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유일하게 대차도 많이 한동안 당했어요. 네. 네. 이제 좀 가셔야죠. 네. 대차하셨던 분들 빨리 정리하고 가셔야죠.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전히 위로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갔고요. 정면 팀장, 이런 리포트들이 요즘에 좀 제목을 많이 다나요? 좀 독특한데요. SOE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저가를 찍었다. 강력 매수하라. 에너리스트가 요즘은 굉장히 신념을 반영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MZ 세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어제는 그래요? 뭐 이 가격이래 닥치고 살아 뭐 이런 게 네, 나오더니 닥치고 살아 네,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 바닥이 왔다, 네. 컨빅션 바이 뭐 이런 이제 네. 여기 나오는데 SOE는 최저가 이제 찍었다. 그런 뭐 이게 좀 속된 말입니다만 그런 리포트에 힘입은 그런 상승이 간헐적으로 좀 나오기도 해요. 뭐 이제 근데 나오는 그런 논리를 보니까 네. 뭐 이제 사이클상 이제 저점을 찍었고 유가의 하락도 어느 정도 막아질 것이고 그렇게 또, 본다면 네, 러시아 또 다시 저러고.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마진을 뭐 확보해 갈 거고 뭐 주주친화책도 살아 있으니까 지금 가격은 너무 싸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그러니까는 어떤 이 가치 대비 너무 쌌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외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게 논리대로 풀렸을 때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모멘텀 콜 그래 이거 이제 더 간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레포트와 자신감이라면 바닥권을 좀 형성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뭐 5만 원을 찍었네요. SOE 5만 원 굉장히 좀 낯선 가격이긴 한데 뭐 그렇게 제목을 안 달더라도 뭐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어느 순간까지 올려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닥을 한번 찍어준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의미라면 어느 정도 뭐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쫓아갈 것인가 이거를 과연 최우선순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인가 이건 좀 개인적인 성향에 좀 둬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번 주말에 있을 아스코 때문에라도 바이오 종목들은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ABL 바이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신규 상장을 했었던 인투셀 이런 네. 종목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저가 찍었다. 강력 매수하라. 자, SOL 리포트. 정윤 팀장은 리포트 빨 한 50%? 네. 네, 좀 더 된다고 봅니다. 더 됐다. 네. 그러나 또 한번 보시죠. 그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계좌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